같은 수학 실력을 가지고도 80점을 받는 학생과 계산 실수로 60점을 받는 학생은 뭐가 다를까요?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해보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능 날에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공부하면 수능 날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모의고사를 볼 때보다 수능 날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단순한 실수 가지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익숙한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했고 여러분이 실수한 그 계산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장과 같은 극도로 긴장되는 환경에서는 익숙한 길을 더욱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보다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실수로 문제를 틀려올 것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능은 계산 실수로 틀리든 몰라서 틀리든 똑같이 감점하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 계산 실수를 잡는 게 훨씬 성적이 빨리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계산 실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계산 실수 완전 박멸 3법칙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법칙인 단순 실수 유형 정리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인간은 익숙한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옳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도 원래 익숙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현상입니다. 이를 수학에 적용시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실수가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수가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길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실수를 하도록 한 시냅스 연결이 꽤나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끝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역으로 생각하면 실수의 종류가 꽤나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미 8 더하기 4가 32가 아니라 10이라는 정답의 시냅스 연결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실수의 시냅스 연결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수의 종류는 한정적이고 그 시냅스 연결은 생각보다 강력하지만 끊어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계산 실수 완전 박멸 1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범하는 계산 실수 유형을 싸그리 싹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아무리 사소한 계산 실수도 한 곳에 전부 모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내 실력에 맞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 실수 완전 박멸 1법칙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2법칙과 3법칙이 뭐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 3법칙은 1법칙에 비해 훨씬 간단하지만 효과는 더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3법칙까지 영상에서 전부 공개해버리면 1법칙은 귀찮으니 패스하고 이 3법칙만 대충 적용해서 성적을 날먹하려는 속셈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법칙은 자신이 1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저에게 증거로 제출하신 분에 한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적을 좀먹는 계산 실수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향상을 위한 꿀통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성적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